저희 부모님만 해도 제가 화이트해커다 뭐 이런 일을 한다 하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장점은 컴퓨터만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세상에 잘하는 사람 정말 많구나. 이런 거 느낄 때 진짜 약간 힘들죠. 오늘은 화이트 해커라는 직업의 전망과 미래, 그리고 어떻게 화이트 해커가 되었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인 화이트 해커 지한별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그 영상 못 본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운 화이트햇에서 이제 화이트해커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한별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라운 화이트햇이라는 회사는 세계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해커 집단이에요. 보안 연구, 기술 연구나 모의 해킹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라는 직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터넷에서 나쁜 짓을 하는 블랙 해커와는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킹이나 보안에 대한 기술들을 윤리의식 그리고 소명감을 가지고 사회 공공의 이익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해커를 말합니다. 블랙 해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커? 약간 네. 어떤 보안망 같은 걸 네네. 뚫어서 뚫고? 네, 이익을 그쵸. 취하는 네. 그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화이트 해커는 이거 문제가 좀 있는데 이렇게 좀 보완해 보시는 거 어떠냐 네네. 이런 거죠. 조언을 해주거나 블랙해커보다 먼저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뭐 보안 이슈들이 어떤 게 이제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보고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좋은 해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들 이제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23살 때 좋은 회사에 이제 취업도 하고 그 스토리만 보면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들어갔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좀 됐는데 좀 아시는 분인가 봐요. 이제 영상을 보고 화이트 해커 꿈을 잡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마 50명 중에 화이트 해커 꿈을 접는 사람은 이제 45명쯤 될 거다. 그리고 5명 정도만 이제 될 정도로 약간 해킹이 배울 거, 공부해야 될 거 이런 게 되게 엄청 많다는데 실제로 좀 어때요? 이제 해킹이나 해커라는 직업의 난이도? 되게 어렵기도 하고 약간 특이하고 생소한 분야인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어려운지 실제 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화이트 해커가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모의 해킹이라는 일이 있어요. 실제 해커 입장에서 이 서비스나 이 사이트가 안전한지 진단을 해보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거든요. 많이 사용하는 뭐 쇼핑몰이라던가 아니면 은행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면은 저희가 이거를 취약점 분석을 하고 해킹 가능한 테스트를 해보려면 우선 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웹 개발만 해도 사용하는 언어가 되게 다양하고 개발자에서 개발을 했다면 어떤 부분을 취약하게 해놨을지 아니면 어떤 거를 실수를 했을지 이런 걸 좀 상상을 하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알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제 웹 하나예요. 정말 다양한 부분이 많아서 컴퓨터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깊숙이 제대로 알아야지 해킹도 잘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되게 공부해야 될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그렇게 작성을 하셨던 것 같아요. 화이트 해커 보안 전문가는 블랙 해커를 잡는 게 아니다. 블랙 해커를 실제로 잡는 거는 어렵다. 해킹을 막고 대응 방안을 고안해내는 게 직업이다.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 댓글도 되게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블랙 해커를 뭐 잡는다 이런 것보다는 블랙 해커들이 해킹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취약점이 나오는지 보고 이거를 알맞게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뭔가 제시한다. 이게 맞고 좀 블랙 해커를 막는다 보다는 굳이 표현하자면 예방한다. 이쪽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 해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내 정보를 빼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잡는다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화이트 해커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아니고요. 근데 뭐 경찰이나 검찰 쪽에 계시는 화이트 해커라면은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주로는 이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 해커가 되려는 어떤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인식적으로 화이트 해커 특히 뭐 부딪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제가 화이트해커다 뭐 이런 일을 한다 하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이해 못 하시고 그냥 그냥 컴퓨터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그런 기준으로 화이트해커를 바라보기에는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다른 시각에서 화이트해커란 직업을 바라봐야지 뭔가 내가 이 직업에 대해서 맞는지나 내가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른 시각이란 건 좀 뭐 어떤 거예요? 화이트해커라는 직업에서 먼저 볼 것은 소명의식, 그리고 나는 이걸 하면서 뭘 얻고 싶은가,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이런 부분에서 더 직업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은 되게 좋은 직업이에요. 왜냐면 공부할 게 많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라서.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런 것보다 그냥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뭔가 느끼고 싶고 그리고 뭔가 좀 더 다양한 뭔가 활동을 해보고 싶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오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 화이트해커로 좀 일하면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낀다. 뭐 이런 순간이 있을까요?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내가 취약점을 찾았을 때 뭔가 그걸 가지고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게 뭔가 개선이 되었다던가 고객들이 뭔가 좀 더 안전해진 것 같아서 뭔가 고맙다고 뭐 표현을 할 때 이럴 때도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일적으로는 그렇고 그냥 개인적인 거로 봐도 뭔가 내 기술이 한 단계 뭔가 성장했음을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네. 내가 좀 더 배웠구나. 아 이거 새로운 지식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을 때는 진짜 이 일을 하는 그런 보람이 있어요. 힘들 때는? 힘들 때는 힘들 때 되게 많아요 사실. 이제 화이트해커라는 직업이 한번 집중하면 계속 해야 되거든요. 뭔가 흐름이 끊기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밤을 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일의 특성상 새벽 시간에 해야 되는 일들도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뒤처지지 않으려면 계속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게 뭔가 재밌기도 한데 약간 압박도 있고 부담도 있고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내가 아는 것보다 사실 모르는 게 세상에 더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확실히 딱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와 나는 아직 멀었구나. 세상에 잘하는 사람 정말 많구나. 이런 거 느낄 때 진짜 약간 힘들죠. 그럼 어떻게 풀어요? 힘들 때? 힘들 때는 뭐 다른 사람들이랑 약간 비슷한데 뭐 쉬운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뭐 약간 매운 거를 먹거나 난 뭐 그냥 술 먹고 막 여행 간다 막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쉬운 문제를 쉬운 푼다. 문제를 풀어요. 그 화이트해커를 꿈꾸는 사람들, 특히 학생분들한테 조언이나 좀 정보를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화이트해커가 뭔지 알고 내가 뭐 이 일을 왜 하고 싶은 건지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이루고 싶은지 이런 것도 내가 나 스스로한테 그런 자신이 있다면은 도전해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분야가 되게 공부할 것도 많고 뭔가 어렵고 생소하고 이런 것도 많은데 그렇지만 그만큼 이미 그 정보는 되게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점은 컴퓨터만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뭔가 흥미가 있고 하고 싶고 재미가 있고 하면은 내가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응원을 해주고 싶죠. 약간 입사 과정에서도 어떤 막 공식 시험이나 과목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네. 꾸준히 실력을 갖춰왔고 증명해 보일 수 있고 네. 만들어가는 그런 그러면 거니까. 될 수 있고 저도 이제 테크 스타트업 쪽 다루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전망은 좋은데 좀 어렵다는 점. 빡센 그런 빡센, 분야인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목표나 그런 꿈, 뭐 계획 이런 거 있을까요? 아직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꾸준히 공부를 할 것 같은데 특히나 보안 쪽이 사실 아직도 많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세계적으로나 뭐 우리나라만 봐도 짜잘짜잘한 그런 보안 사고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저는 누구나 알 수 있게 뭔가 알리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시대는 사실 뭐 IoT 시대라고도 하고 뭐 정보화 시대라고도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에 대한 지식은 다소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이제 보안이나 해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꼭 알아야 되는 보안 이슈들이 있으면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알리는 거를 우선 하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도 멘토를 만나서 갑자기 뭔가 인생이 바뀔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뭔가 이 공부나 이 일에 더 흥미를 느끼고 많이 발전을 한 것처럼 저도 누군가한테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니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뭐 직업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업무를 계속 하는 것도 당연히 어떤 기업이나 어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정보 보안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정보 보안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일반인들이 있으면은 제가 좀 더 쉽게 알려주고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하고 이거를 통해서 약간 진로나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색하게.